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일 오전 5시에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은 임박한 발표가 되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부 국가에만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인데요.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는 위축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떠한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좀 관망 심리가 많이 들어와 있나 싶기도 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관망 심리가 나올 수밖에는 없죠.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일 새벽에 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 어찌됐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매도가 좀 시작이 됐죠.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면 빨간색 선은 지수예요. 그리고 이 검은색 요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하고 지수하고는 방향성이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는 지수도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 예탁금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에서는 지수도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찌됐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고객 예탁이 확 줄어들었다가 지수도 조정받았는데, 요 작년 말에서 요 구간까지는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는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불확실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지수가 밀리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상으로 회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주가 제일 극심하게 좀 변동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 주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구간,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구간, 요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이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차별화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지수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윗단에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 섹터를 보게 되면 조선방산 뭐 이런 쪽이 있겠죠. 조선 쪽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깊숙이 받은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밀리지 못한 종목군들도 있어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보게 된 뭐 하나씩 뭐 반등이 좀 나와주는,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우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1470원에 75원, 이 75원짜리대를 돌파해주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좀 일단 다행히도 원화는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 1460원을 강하게 음봉으로 쭉 하고 내려와 주게 된다라면 증시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그냥 횡보를 해주거나 지수가 좀 더디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적으로 거래소 시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서는 매도가 제법 나왔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에 있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4월달 요 옵션 만기까지 잘 이겨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후에는 남은 상반기 시장은 등락이 있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화가 나고 욕도 나오고 있고 승질이 나겠지만 지금은 그냥 잘 이겨내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측 매수보다는 확인 매수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에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을 좀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싱크탱크에서 한 가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해당 프로젝트의 탄소 비용만 최대 6,3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를 짐작해서 전망을 내놓은 것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관련 종목들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내용인데 좀 볼만한 산업이 될까요? LNG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얼만큼 나온다고 했죠? 탄소 배출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됐든 CO2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나올 거다, 이 얘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뭐냐면 LNG 쪽의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탄소 관련 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LNG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주도를 하겠죠.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대만도 한다고 얘기했죠. 일본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야당 대표하고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LNG 쪽 같은 경우는 이게 단기적인 이 부분들이 아니에요. 긴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LNG 쪽을 투자를 하게 되면 이에 득시 이게 이득이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LNG 쪽은 단기적으로 볼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통 LNG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면 보통 종목, 이 변동성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을 보면 휴스틸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강하게 나왔었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법 많이 빠졌죠. 이 전고점 25년도 1월 달에 고점 자리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한번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월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6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고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격이 벌어지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20개월 선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좀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면 요 20개월 선 언저리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즉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한 차례 1차 상승기가 거치고 난 다음에 휴식기에 들어갔고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뭔가 이슈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그 뇌피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좀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지만 괄목할 만한 업적 뭐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내년에 중간 선거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LNG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죠. 휴스틸이나 넥스틸이나 이런 애들이 상승을 했던 게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한다라면 그룹사 쪽에서는 뭘 할까라고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주가 올라간 것들을 보면 돼요. 포스코 인터 얘네들도 LNG 쪽 사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상승을 하고 나서 차트의 모양새는 똑같아요. 많이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는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크게 겁먹을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 DX라든가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엠텍은 조금 약해요. 그러면 포스코 인터나 포스코 DX 뭐 이런 쪽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마 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들이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즉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LNG 쪽하고 엮어서 함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탄소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이 전기차나 이런 부분도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쪽 규제를 좀 완화 풀고 있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즉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들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그린케미칼이나 태경 BK, 에어레인, 에코아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종목군들도 순차적으로 이슈와 모멘텀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 쪽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탄소 쪽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LNG 쪽으로의 관점, 또 탄소 쪽으로의 관점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상담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양철관인데요. 매수가는 1,320원이고 비중 3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정배열을 좀 만들어가는 차트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7% 가까운 급등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빠졌던 부분은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다시금 고점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전략 홀딩인가요? 이거 지금 1,320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동양철관 하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이게 손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절했더니 이렇게 날라갔다고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게 요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요때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얘가 하나 움직였고 2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2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요 지금 1,3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이겠죠, 지금. 그러면 1,300원에서 1,4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입니다. 요 구간대가. 저항인데 비중이 30%예요. 추가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30%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요 자리대 21선 자리대가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녀석은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요 자리대 1,000원 밑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요. 1,300원, 1,32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땐 1,350원에서 1,400원 요 사이에는 절반 이상 좀 줄이세요.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나머지만 뭐 이 정고점 자리대를 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 위 구간에서는 팔고 나머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안전한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포스코 DX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화본 종목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세 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4%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이 좀 필요해 보여요. 12,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요렇게 빠지니까 요때 팔고 요때 딱 팔아버리고 다시 딱 샀으면 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못해요 그렇게 솔직히. 자 보냉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한국화본이. 그죠? 월봉 차트 보게 되면 이제 요 박스를 돌파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요 돌파를 해주고 있고 확실하게 보려면 요 16,000원대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보냉제 쪽, 조선 쪽 업황 괜찮죠. LNG선에 대한 발주가 향후에는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화본 쪽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면 올해 820억 전망하고 있죠. 올해 작년에 450억이었는데 26년대는 1,09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실적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요,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업황 자체가 나쁜 부분들은 아닌 그런 사항들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 고점 돌파 시도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밀렸다가 요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저항일 거예요. 요 15,000원에서 15,500원 요 사이 요 자리대가 저항으로 좀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을 뭐 매도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20%니까 포트를 꾸려놓은 상황이니까요. 전 요거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좀 보수적으로 좀 보자고요. 여기 월봉이잖아요. 보통 박스권을 돌파를 하잖아요. 요렇게 박스를 돌파하면 조금 보수적이니까 몸통으로만 봅시다. 요 움직임 폭만큼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자리대가 뭐냐면 거의 14,500원에 만원, 그럼 4,500원 칩시다. 그러면 대충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일단 중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그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절반을 챙겨 놓고 나머지는 중기 추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중기 추세로 쭉 끌고 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어서 좀 답답하고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참으셨고, 이거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렇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잠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오늘 모두 반납하는 듯한 움직임까지도 확인이 되었었죠. 전문가님, 관세 영향인 걸까요? 어디에서 이렇게 충격받아가나요? 지금 이게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법 밀려요. 알테오젠도 좀 밀리고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밀리고 있고요. 임상 관련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가 밀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괜찮은 기업들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바이오도 지금 120만 원에 있다가 100만 원 언저리 때까지 좀 밀린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도 이게 타겟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쪽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좀 있었었죠. 근데 그러한 불확실성도 아마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면 지금은 일단은 관망이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추가 매수를 할 때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지지 라인 대니까 요 자리 16만 7천 원에서 뭐 16만 원, 뭐 16만 5천 원, 뭐 요 자리대까지 나는 여기에서 매수해서 물려 있으니까 요 구간대에서 추매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게 막 5% 갖고 있고 뭐 10% 갖고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뭐 20%, 30%막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확인 매수라는 부분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을 돌파해주는 흐름들, 방향성이 바로 돌아가겠죠. 예를 들어 요 셀트리온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겠죠. 여기. 요 5일선이 돌파를 해주는 흐름들이 얘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데 더 좋은 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게 가장 빠른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확인 매수에. 그리고 나는 좀 여유 있게 확실하게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1선이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확인 매수 방법이에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를 깨고 내려간 종목군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뭐 따라 들어가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움직임이 나오려면 이 삼성바이오가 바닥을 잡고 돌아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통적인 제약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렸어요. 뭐 대웅제약이나 뭐 ST팜이라든가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도 제법 밀려 내려온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5일선을 타고 내려가는 5일선 저항의 역할을 하죠. 계속 5일선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죠. 근데 이게 거래량이 확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가 없어요. 그럼 관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21선 뚫어놓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런 구간대는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늘어났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5일선을 타고 내려갔죠. 지금 같은 경우도 5일선 저항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좀 하방 경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그러니까 한 목금 내일이나 모레 타이밍 정도 되면 5일선이 이 자리대까지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거예요. 그 구간에 5일선이 돌아가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더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약바이오 업계 쪽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불확실성이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생물보안법에 관련해서도 지금 생물보안법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외국 쪽에 문의가 되게 많이 온다고 해요. 수주 관련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저기 회사 전화 통화해보고 담당자, 주식 담당자하고 이것저것 얘기해보고 IR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하게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과하게 밀려 내렸으면 반등도 강하게 나올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왜 이 부분들을 보냐면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공매도 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하니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직접 조사하신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 종목 상담이 지금 좀 들어와 있어요. 매수가가 21,500원이고요. 비중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바이넥스 자체가 나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에 힘을 받기가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또 확인 매수 지점은 어디쯤일지 좀 알려주시죠. 21,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선 좀 봅시다. 요 최근에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쌍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지금 지지를 해야 될 자리대를 이탈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4,000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빨리 올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월봉 차트를 보면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많이 크게 밀린다라면 한 12,000원대 중후반 그 자리대까지도 일단 밀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다행인 건 부분들은 지금 120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대만 좀 지지해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자리대만 지지를 해준다면. 근데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CDMO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의약품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공장이 아마 증설을 하게 되겠죠. 증설을 하면서 이 증자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자, 작년에 300억대의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비용이 좀 많이 크게 적자가 났죠. 근데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실적이 100억대 매출, 100억대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냈다가 23년도에 급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큰 손실을 냈죠. 이게 이제 그 연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FDA 심사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 지급이 좀 컸어요. 근데 이제 유럽 인증 받았고 FDA 그 미국도 받았죠.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올해부터 생산을 하죠. 악템나가 온기부터 아마 그 실적으로 좀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돌아서는 흐름들은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는 당연한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반등이 가지고 있다라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중이 2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확인 매수를 할 거냐, 예측 매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대응을 일단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보는 관점에서 봤다면 21,500원짜리대에서 굳이 그렇게 비중을 20%까지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20% 갖고 있으니까 긴게 보는 관점이라면 21선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또는 월봉상에 요 20개월 선이 있어요. 요 14,500원, 15,000원 여기거든요. 요 자리대 안착하면 좀 매수를 추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20%인데 20% 정도? 추매하면 40%고 그러면 20%를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은 18,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있는 것만 볼지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넥스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했습니다. 피부 미용 쪽으로 살짝 눈을 좀 돌려볼까요? 종근당 바이오 비동물성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국내 허가 소식 전해졌고요. 또 파마리서치 마찬가지로 자회사로부터 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피부 미용 쪽에서 좀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미용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점점점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젊어지고 싶고 그러겠죠? 그러면 미용기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톡스라든가 필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고요.
미용 기기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용 기기 뭐 맞고 왔네, 뭐 했네, 막 이런 얘기들 자주 봅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침투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미용 기기 쪽으로 보게 되면 APR이 최근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6만 원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어주면,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요 자리대까지 좀 밀려주게 된다라면 요런 것들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의 원천 기술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필러 쪽이나 보톡스 이쪽에 있어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화장품 쪽은 좀 어떤가요?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증권가 세 곳에서 긍정 리포트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그동안 ODM사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린 바도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봐도 되나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질만 하니까 빠진 거겠죠. 왜 빠지겠습니까? 보면 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집중을 많이 해왔었어요, 과거부터. 근데 중국 그 화장품 판매 순위에 우리나라 들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걸 중국 관련주라고 화장품 섹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화장품 종목 섹터들이 움직이는 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수출이 다변화된 거예요. 유럽 쪽이나 북미 판매라든가 아시아 쪽, 이런 쪽의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다각화를 열심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로만 봐도 아유, 설마 10만 원 깨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요 10만 원 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 그래도 이 박스권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혹은 불안한 부분들을 봐야 되나? 이게 뭐냐면, 화장품 섹터들이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실리콘2 얘기를 했었지만 종목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던 게 수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왔었어요. 계속적으로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계속 늘어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꺾이면 어떡하지? 이 우려감도 사실 화장품 섹터엔 좀 있어요. 근데 다행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어닝 시즌에서도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색조 화장품 쪽에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색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제가 뭐 보라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아이패밀리 S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판단은 뭐 투자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아니면
뭐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너무 올랐다. 그러면 얘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냥 아이패밀리 SC나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아마 아이패밀리 SC가 미국 쪽, 일본에서 좀 잘 나가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화장품 관련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녀공장 25,843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 가져가고 계십니다. 차트를 보니까 좀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 하단을 좀 확인했다고 보면 확인 매수 가능한가요? 매수가가 25,843원. 분할 매수하셨어요. 저게 분할 매수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25,843원. 나 분할 매수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분할 매수했는데 단가가 뭐 이렇게 높지? 어서부터 이게 분할 매수란겨?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하락수혜 때는 끝났어요. 그럼 가격 조정 마무리됐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중이 20%예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상장 이래 작년도 24년도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한번 좀 이렇게 들쑥들쑥하죠. 그러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이건 좀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25,700원이라면 비중 20%?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좀 생겨서 18,000원대, 18,500원, 600원 그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그냥 이건 확인 매수라기보다는 요 61선 자리대를 타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60하고 120하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조정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자리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20%는 그냥 가져가되 만약에 이 160에서 121선 자리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 이하로는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 정도는. 그러면 아마 평균 단가로 따져보게 되면 아마도 한 3천 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아마 밀릴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탄핵 선고 일을 앞두고 오늘 정치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해봐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지글로벌인데요. 현재 11,500원에 매수하시고 20%의 비중 가지고 계신 분께서 상담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오늘 20% 넘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손실권에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민감한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박종호 PD가.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자, 일단 어쨌든 인맥 관련주든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대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예요. 지금 11,500원에 20%를 갖고 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구간부터 분할로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만약에요, 얘도 이렇게 거래량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거 빠지면 대응 될까요? 대응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10,000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분할로 좀 조금씩 챙기는 게 아니라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이 거래량이 오늘 대량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저항이잖아요, 여기. 이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할로 좀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길게 하기 싫은데 1분간 더 하랍니다. 자, 그럼 1분간 더 해야죠. 실적 보세요. 실적. 이 실적 나오냐고 안 나오잖아요. 다행인 건 코스닥이네. 야, 이 4년 적자예요. 4년 적자. 그나마 다행인 게 별도 기준으로 4년 연속 적자면 안 되는데 23년대 어떻게 해갖고서 요 영업이익 흑자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적자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할 게 있냐 이거죠. 없어요 이거. 그러면 욕심을 내지 마라. 좀 타협해라.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정치인 관련주 바로 여쭙겠습니다. 평화산업인데요. 1,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져가십니다. 어제 또 급등세가 나왔다가 오늘 다시 급락하는 모습이에요. 전문가님 평화산업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1,450원에 매수하셨어요.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야, 이분도 꼭지에 매수했네. 20%. 차트의 모양새를 보면 평화롭지가 않아요. 근데 이 평화롭지 않은 주식을 왜 샀을까? 몽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자, 일단 실적 한번 봅시다. 오, 실적 나와요. 자동차 부품 쪽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네요. 자동차 부품 쪽 섹터인데 우선 실적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요. 부채 비율이 좀 높은데 이것도 지금 캔들의 모양새가 참 그지 같네요, 이거. 얘도 21선 깨고 내려갔거든요. 요거 깨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20%니까 요 1,330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란가요? 일단 얘가 하락폭에 되돌림은 나왔어요. 그럼 요거 조정을 받으면 요거 일단 깨지면 안 돼요. 요거 이 자리 때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요거 기준 양봉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였다 밀렸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한 1,300원 정도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일부 좀 축소를 하고 나머지만 매수가 위를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자동차 쪽 이게 지금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움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올해는 차별화가 좀 심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남은 이 시간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차별화가 좀 나올 것 같고 테마주가 좀 득실거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금요일 날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뭐 하거든 이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테마주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1,3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좀 다시 문의를 주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말씀 올려주셨네요. 원조 석영의 전문가가 복귀했다 정재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